네, 국회에서 취업준비생들의 인권을 위한 보호법 제정이 추진 중인데요. 이렇게 국회에서 취준생 인권보호법을 위한 움직임이 있습니다. 네, 저희 잡정보센터에서는 취준생들의 인권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취준생 인권위원회가 있죠. 네, 그동안 몰라서 넘어가고 또 취업 시장의 약자라서 알면서도 넘어가야 했던 그런 불편한 일들을 우리 취준생분들이 많이 겪었을 텐데 오늘 이 코너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자기 권리를 조금이라도 더 당당하게 외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도움 말씀 주실 현직 노무사, 노무법인 한림경기의 김교원 노무사님 자리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교원쌤, 오늘 또 2주 만에 이렇게 출연해 주셨는데 지난주는 좀 어떻게 보내셨나요? 좀 살이 빠진 것 같지 않나요? 네. 오, 진짜 좀 빠진 것 같기도 하고. 감기 몸살에 걸려서 좀 고생을 했어요. 빠져. 예. 전 다이어트 중이신 줄 네. 알았어요. 아니에요. 감기 몸살에 걸려서 아마 다른 분들도 요즘에 황사랑 미세먼지 심해서 맞아요. 예, 감기 네.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감기 몸살은 제가 걸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오늘도 또 수고해 주실 2부의 도움이죠. 한유진 캐스터도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목이 메네요, 갑자기. 오늘도 잘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교원쌤이 준비하신 주제는 어떤 게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는요. 채용 비리 사건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뭐 작년 말부터 공기업에부터 시작된 사건들이 사기업, 이번에 뭐 금융권까지 좀 확대되고 있는데요. 요즘 같은 취업 한파에 취준생 여러분들 상당히 힘 빠진 얘기고 또한 또 분노와 어떤 절망감, 박탈감에 좀 빠져 계실 것 같은데 네. 오늘 그 채용 비리 사건과 관련하여 법적 쟁점과 그리고 어떠한 처벌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좀 한번 알아봤으면 합니다. 네, 저희가 채용 비리에 대해서 정말 항상 말씀드리지만 파도 끝이 없이 네. 나오기 때문에 저희도 하면서도 좀 답답한 주제인데 교원쌤 말씀대로 법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시각이 보일 수 있는 주제인 만큼 더욱 자세하고 깊숙이 알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라보면서 한유진 캐스터가 오늘의 안건을 말씀해 주시죠. 네, 오늘은 두 가지 사례를 먼저 말씀드릴 건데요. 먼저 첫 번째 사례는 공공기관의 사례입니다. 신의 직장이라고 불리는 공공기관에서 일어난 채용 비리에 많은 분들이 공분을 샀었죠. 고위공직자 A의 자녀 C는 어느 한 공공기관의 공개 채용에 응시를 했습니다. 공직자 A는 자녀 C의 몰래 당시 공공기관의 면접위원인 인사과장 B에게 면접 점수를 높여서 합격시켜달라라고 청탁을 했는데요. 인사과장 B는 실제로 면접 점수를 올려줘서 A씨의 자녀인 C를 합격시켰다는 소식입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두 번째 사례도 바로 보겠습니다. 요즘 은행 비리 사건도 정말 핫한데요. 은행장 A씨는 채용을 시켜주는 대가로 동생 명의로 통장을 개설해서 취준생으로부터 현금 3천만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면접 평가표와 채용시험 점수 조작 등의 방법을 통해서 합격을 시켰다고 하는데요. 부정 채용자 중에는 채용시험에 제대로 응시하지 않았음에도 합격한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따라서 오늘 취준생 인권위원회의 안건으로는 취준생들에게 좌절감과 박탈감을 알려주는 채용 비리에 대해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나셨어요? 상당히 파워풀하신데요. 네. 네, 안건 소개 감사합니다. 네, 그동안 저희가 이 채용 비리에 대해서도 좀 많이 다뤘지만 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를 좀 다뤄봤잖아요. 네네. 오늘은 다양한 법적 쟁점뿐만 아니라 제각각인 처벌을 확인해보는 색다른 기회가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먼저 다 같이 첫 번째 사례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일반적인 채용 비리의 사건인 것 같은데 고위공직자 A씨가 자신의 자녀를 몰래 이제 취업시키기 위해서 취업 점수를 조금 더 높게 달라 했더니 실제로 그 인사과정인 분이 면접 시험 점수를 올려줘서 합격시켰다는 사례인데 이 정도면은 이 고위공직자 A씨, 요 청탁을 부탁한 A씨가 처벌을 가장 심하게 받을 것 같은데 A씨의 처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나요? 우선 A씨, 고위공직자 A씨 같은 경우에는 인사과장 B에게 뭐 본인의 일은 아니지만 자신의 자녀를 위해서 청탁을 시도한 사건이죠. 네. 결국 이 부분에 있어서는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한 거기 때문에 형법 314조의 책임을 물을 수 있고요. 또한 A는 공무원이죠. 고위공직자이기 때문에 본인의 직권을 남용한 죄를 물어서 형법 123조의 직권남용죄를 물을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 같은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요. 직권남용죄 같은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네. 그런데 사실 실생활에서 보면 이렇게
실제로 처벌받는 경우를 잘 보지는 못한 것 같은데 네네. 이렇게 왜 차이가 좀 생기게 되는 건가요? 뭐 사례를 든 예에서는 인사 점수를 올려달라라는 네. 구체적인 어떤 지시가 있었는데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뭐 어떤 고위 공직자나 어떤 그 위력이 있는 분들이 청탁을 할 때 보통 잘 좀 부탁해달라, 뭐 잘 좀 부탁해 이러한 표현을 많이 쓰죠. 좀 그러니까 두루뭉술하게 말씀. 그렇죠. 암묵적 지시나 뭐 그냥 청탁, 그냥 잘 봐줘라는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 실제 법원이나 조사 과정 중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부정한 부분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이걸 도와달라는 의미였다라고 좀 이게 빠져나간 경우들이 많고요. 네. 실제 이렇게 되는 경우에 내심의 의사였던 거죠. 이 부분을 어떻게 부정한 방법을 도와달라는 거와 연결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처벌이 어려운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이게 정말 표현을 좀 두루뭉술하게 잘 부탁한다 아니면 뭐 좀 왔는데 한번 눈여겨봐달래 이렇게 말하면은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도 이런 말을 하면서 조금 어떤 부정적으로 금품을 준 오고 간 내역이 있다면 이런 거는 또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뭐 쉽게 설명 김영란법 네네. 아시죠?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제 5조를 보면 누구든지 공직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걸 어겼을 경우에는 3천만 원, 최대 3천만 원까지의 가태료 처분을 받게 돼 있습니다. 이러한 처분이 가능할 것이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업무방해죄나 직권남용죄 형사처벌 받게 된다면은 이게 병행해서 처분이 내려지진 않거든요. 네. 네. 그러면 이 청탁을 받아서 실제로 면접 점수를 조작했던 인사과장 B 씨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뭐 비과장 같은 경우에 실제 금품을 받지는 않았지만 인사 점수를 조작을 함으로써 인해서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그러니까 형법 314조의 업무방해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금품,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직자의 경우에는 청탁을 받고도 부정한 직무를 수행해서는 안 되는데 B의 경우에는 수행을 한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 자녀 C의 상황은 또 어떻게 될지 궁금한데 어쨌든 이 사태를 모른다고 하면 모를 수도 있었을 테고 범행에 이용이 됐을 텐데 그래도 공범이 되잖아요. 이럴 때는 뭐 채용 취소라든가 그런 법적 처벌이 내려지나요? 이 부분이 좀 가장 논란의 여지가 많은 부분인데요. 실제 뭐 부정 청탁으로 채용된 자녀 C의 경우에 누구나 쉽게 생각하기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됐기 때문에 채용 취사가 되는 거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네네. 이게 어떤 법률상으로는 쉽지가 않습니다. 채용 취소라고 했을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고요. 네. 해고일 경우에 근로기준법에 제한을 받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 C의 경우에는 자신이 모르게 발생한 일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의 어떤 기책사유, 시의 책임을 묻기가 어려운 부분 때문에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어떤 소지가 있습니다. 네. 좀 의외의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 네. 사실 이게 몰랐다고 그냥 말해버리면 C는 전혀 아무 처벌을 안 받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도 좀 있잖아요. 아무래도 좀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두 번째 사례를 한번 살펴보면 두 번째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은행 비리 사건이었죠. 은행장 A 씨가 채용을 시켜주는 대가로 현금 3천만 원을 받았고 이 부정한 방법을 통해서 합격을 시킨 그런 사례였는데요. 이 은행장의 경우에는 법적 처벌이 거의 확실시되는 부분이겠죠. 네, 우선은 금품 수송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견은 없을 거고요. 그러니까 네. 면접 평가표라든지 채용 점수를 조작한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회사의 공정한 채용 과정을 방해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형법 314조의 업무방해죄에 해당이 되고요. 네. 또한 금품을 수지한 거죠. 자기의 직무를 이용해서 개인의 사익을 누린 거기 때문에 형법 357조에 해당하는 배임 수재죄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9조에는 영리로 개인의 영리를 위해서 취업에 개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걸 위반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청탁한 취업 준비생 같은 경우에는 앞선 사례와 다르게 굉장히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처벌도 조금 더 세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떻습니까? 뭐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실제 뇌물을 직접 준 경우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네. 제3자를 통해서 뇌물을 줬기 때문에 청탁자에 해당하는 사건이고요. 네. 뭐 또한 뇌물 제공을 몰랐다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채용 시험에 응시하지 않았는데 채용이 합격했기 때문에 이걸 몰랐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채용 취소는 뭐 당연한 결론일 것 같고요. 해고가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또한 말씀드렸던 회사의 업무, 그러니까 정상적인
채용의 프로세스를 방해한 행위 때문에 형법 314조의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고요. 업무방해죄 공범에 해당할 수 있고 형법 제357조의 배임 증제, 그러니까 뇌물을 준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네. 네, 저 듣다가 약간 궁금한 게 있는데 만약에 이런 부정 채용 과정을 목격했을 경우에 우리 취준생들이 좀 취할 수 있는 액션이 있을까요? 노동청에 신고를 하셔도 되고요. 네. 노동청이 아까 말씀드린 근로기준법 제9조, 그러니까 영리로 어떤 그러니까 개인이 사익을 취해가지고 했던 부분이라고 한다면 그런 걸로 고발도 가능하고요. 아니면 네. 별도로 이제 인권위원회나 이런 부분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네. 자, 오늘 주제가 주제인 만큼 살짝 무겁게 진행이 됐는데 오늘 안건에 대해서 쌤의 촌철살인 한마디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채용 비리로 얼룩진 어떤 한 공공기관의 얘기인데요. 올해 초에 그 공공기관에 4차례나 최종 면접까지 갔던 어떤 한 취준생이 목숨을 끊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좀 안타까운 사건인데 기회와 가정 결과가 공정하고 정의롭지 못해서 발생한 비극적인 사건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더 이상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탁자나 수탁자 또는 이렇게 부정 채용된 자에게도 엄격하게 좀 그 처벌을 물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교원쌤께서 마지막으로 참 비극적인 이야기까지 해주셨는데 그런 만큼 이 채용 비리라는 그런 좀 뭐랄까요? 이런 안 좋은 일들이 우리 사회에서 좀 하루빨리 좀 자취를 감췄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네. 네, 오늘 마지막 촌철살인 한마디까지 또 교원쌤이 알기 쉽게 전해준 법률 이야기 또 취준생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취준생인권위원회 위해서 수고해주신 김교원 노무사님과 또 한유진 캐스터 모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